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판입니다. 오늘 8차 촛불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차 때까지와는 다르게 친박단체의 맞불 집회도 광화문을 비롯한 곳곳에서 대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고영태 씨가 새누리당 의원이 청문회 증인과 위증을 모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고별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귀국도 1월 초로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촛불 집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신속한 탄핵안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연희 기자, 이번 주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진 행동은 오늘 8번째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와 총리공간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퇴진 행동 측 추산 30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집회 때 모인 60만 명보다 반절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찰 측 추산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퇴진 행동은 또 헌재의 신속한 탄핵안 처리와 황교안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 구호도 외쳤습니다. 5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에선 세월호 유가족 등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고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과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의 합동 문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촛불과 조명을 끄는 저항의 소등 행사는 이번에도 진행됐습니다. 퇴진 행동은 추운 날씨를 고려해서 그동안 시위 때보다 2-3시간 정도 빠른 밤 8시 반까지 행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연희입니다. 자, 친박 단체들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뒤 장미꽃을 놓고 오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경찰 추산 3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사모 등 50여 개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회 주도의 탄핵안 가결은 잘못됐다며 헌재가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면 촛불은 꺼진다는 구호를 적은 대형 현수막을 앞세워두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는 안국역 근처에서 청와대 앞 400m 지점까지 행진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선 장미꽃을 한 송이씩 놓고 오는 100만 송이 장미대 행진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행진을 벌인 친박 집회 참가자들은 안국역 근처에 다시 모여 오후 5시 반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촛불 밝히는 시간에 그 촛불보다도 더 태극기 불빛을 비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박사모는 다음 주엔 더 큰 태극기를 흔들겠다며 참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오늘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행렬, 또 친박 보수단체의 대립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양측은 서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친박 단체의 행진. 지켜내자 대한민국! 없지 탄핵! 탄핵 무효! 8번째 촛불 집회에 모인 박 대통령 퇴진 행동 측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범죄자를 감옥으로! 촛불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행렬은 경찰 차벽 하나를 두고 서로 엇갈렸습니다. 곳곳에서 이런저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핵심 리커만 것이 아니야. 왜 범죄자를 위해서? 아니 여기 집회신고 냈대잖아 애들이. 말리려는 경찰을 사이에 두고 손찌검까지 하며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대규모 충돌이나 폭력 사태는 없었지만 헌재를 향한 양측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갈렸습니다. 지켜내자 대한민국! 즉각 퇴진! 공범처벌!
경찰은 오늘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자 228개 중대 18,0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TV조선 차동수입니다. 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탄핵 찬반 시위가 함께 열리는 바람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주말에 출근한 재판관들이 시끄러워 기록 검토를 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노래와 함성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헌재는 하루 종일 야간 집회에서 허용되는 65데시벨에 조금 못 미치는 62데시벨 정도의 소음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출근한 재판관 4명이 기록 검토를 하기 어려워 결국 일찍 퇴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한철 소장방은 시위대 방향으로 있어 소음에 시달렸고 결국 5시쯤 퇴근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주말에도 시위대의 고함 소리로 재판 업무에 지장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집회 시위하는 것이 청사 인근에 집회 시위를 해서 청사의 재판관실까지 그 큰 소음이 들려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던 김기춘 전 실장은 촛불 집회로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한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서 입을 맞췄다면서 위증 모의를 주장했습니다. 위증 시기에 당사자로 지목된 이만희 의원,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최순실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는 지난 13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춰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태블릿 PC에 대해 물으면 박헌영 전 과장이 고 씨가 들고 다닌 것을 봤고 충전기를 구해오라고 한 적이 있다는 답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이틀 후인 15일 4차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은 고 씨가 예고한 대로 질의응답을 벌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장 외에 박헌영 과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영태의 것으로 박헌영에게 위증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13일 저녁 더 블루K에서 근무했다는 제보자들이 찾아와 고 씨가 문제가 된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닌 것을 봤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위증교사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황은 이제 고영태 씨와 대학 후배인 박헌영 씨의 진실 게임 양상입니다. 박 씨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고 씨의 인터뷰 보도가 나오자 박 씨는 위증이면 내가 처벌받겠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최순실 씨의 지시로 롯데그룹에 75억 원을 요구할 당시 동행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씨. 최순실의 측근으로 꼽히던 두 사람은 청문회에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아니 가까운 측근이지 않습니까? 블루K의 직원으로 있었지 가까운 측근이고 이런 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고 씨의 말에 박 씨는 TV조선에 고 씨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와 관련 고영태 씨 본인이 최측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최측근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최측근이냐고요. 박헌영 씨는 대학 선배인 고 씨의 소개로 지난 1월 K스포츠재단에 합류해 최 씨의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나온 태블릿 PC의 행방에 대해서도 둘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전혀 무관하고 제가 그 태블릿 PC를 만약에 제가 제 거였다면 제가 바보처럼 거기에 놓지 않았을 겁니다. 이 책상은 고영태 씨 본인 거니까 남의 책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고 나와야 되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책상 서랍을 열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태블릿 PC가 거기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 거고요. 심지어 박 씨가 새누리당 의원과 입을 맞춰 위증했다는 고 씨의 주장이 실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포스코 박 씨는 위증이었다면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합회가 뭐라고 뒤돌아서지 말든지 알 건 아니에요, 내가. 아니 뭘 위증죄냐,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면 내가 받지. 한때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엇갈린 길로 들어섰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최순실 씨 단골 의사인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당일 작성한 진료 기록부에 대한 필적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필적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또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당일 행적 증거로 제출한 고속도로 이용료 영수증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작성한 진료 차트입니다. 당일 오전 프로포폴 사용은 장모를 위한 진료였다고 김 원장은 주장했는데 차트에 적힌 서명은 정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다른 차트에 적힌 김 원장 서명은 흘림체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글씨체가 다릅니다. 프로포폴 관리대장 서명에서도 공통점을 찾기 힘듭니다. 서류 조작 의혹이 일자 김 원장은 완강히 부인합니다. 글씨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작성을 하신 게 맞다는 거죠?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은 필적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장이 세월호 당일 일정이라며 제출한 고속도로 영수증도 의혹입니다. 김 원장은 참사 당일 장모를 진료한 뒤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특조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고속도로 왕복 요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7,600원이고 네네. 올 때는 6,600원이에요. 요금이 네.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요. 이후 도로공사 측은 개인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2014년 당시엔 7,600원이었고 현재는 6,600원이거든요. 다시 재발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직원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아 특검은 이 부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는 새로운 구호들이 등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각종 정책들도 타깃이 됐습니다. 달라진 촛불 집회의 양상을 임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촛불 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이 눈에 띕니다. 황 권한대행의 과거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건데 촛불 집회 시작 이후 처음 나온 구호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막아내고자. 사드 배치와 한일 정보협정 그리고 국정교과서까지 박근혜 정부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풍선도 은근슬쩍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석기 의원이 양심수라며 감옥문을 열어달라는 서명까지 받습니다. 아예 18대 대선이 무효였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굳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나온 거잖아요. 무세력은 별로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민심의 목소리를 일부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친박단체 집회에선 도를 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라, 특정 정치인을 공개 처형하라 같은 팻말까지 등장한 겁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친박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혼자야 사람 죽을 때는 사람 죽는 것도 전적으로 최순실 씨 잘못인데 좌파 세력이 선동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이번 탄핵 사태는 부패한 국회가 저지를 쿠데타라며 즉각 국회를 해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개 처형을 주장하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간첩이나 공산주의자의 책동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친박단체들은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동일시하면서 태극기를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내 상황을 패망 직전의 월남이나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에 빗댑니다. 경찰이 추산한 오늘 친박단체의 집결 인원은 3만 7천 명. 하지만 친박단체 측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그동안 촛불 집회에 매번 참석을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 오늘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반대로 야당이 광당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던 친박 일부 의원들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오늘 친박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새누리당 친박 일부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행사 단상에 올라 대통령의 칼을 꽂은 국회의원은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000원짜리 하나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더 많은 비리가 있는데 대통령 탄핵했습니까? 어찌 탄핵은 무효입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진태 의원도 나섰습니다. 탄핵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반드시 기각될 겁니다, 여러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도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며 탄핵 반대 세력 결집을 외쳤습니다. 야당의 광장 정치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던 친박계가 거꾸로 광장에 나선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촛불 집회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촛불 민심을 국회로 가져와 책임감 있게 국정을 수습할 때라고 했습니다. 당 차원의 행사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초 참석을 예고했지만 감기 몸살이 심해져 취소했습니다. 야당이 슬슬 촛불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야권 잠룡들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사실상 대선 운동을 벌였습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만 별다른 일정 없이 2주째 촛불 집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과 부산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노무현 재단 송년 행사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과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의 정신이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지지율이 밀렸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야권의 심장 광주를 찾아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강연하며 성남이 복지할 때 구미는 박정희 우상화에 1,900억 원을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호남을 돌며 창당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과 달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주말 촛불 집회에 불참한 채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각계각층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국회 의정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희영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퇴진 행동은 물론 박사모 등 친박단체 집회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서주민 기동팀장과 함께 집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서 기자, 지금 보면 퇴진 행동과 친박단체 각자 지금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집회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먼저. 네, 먼저 퇴진 행동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촛불 집회가 현재 진행이 중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1차와 2차로 나눠서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오늘은 6시 본집회 이후에 한 차례 행진만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황을 좀 보면요. 일단 청와대 앞에 200m 이곳에는 이제 한때 청운 효자 주민센터 앞에서 그 안쪽에 계시던 시위대 분들이 있어서 이걸
바깥쪽으로 그랬었죠. 200m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경찰과 약간의 예. 대치가 있었고요. 약간의 예. 충돌이 있었고 지금 헌재 앞에 100m에서도 100m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 시민분들이 좀 계셔서 예. 여기서도 약간의 경찰과 실랑이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예. 큰 충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행진 경로인 총리 공관 쪽으로도 현재 그 선두 행렬이 점점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이 됐던 박사모 집회는 오후 5시 반쯤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네. 서울역에서 있었던 또 다른 친박단체죠. 엄마 부대 집회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양측 간의 행진 경로가 그 헌재 부근에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좀 됐었는데 예. 다행히 경찰이 이 양측을 철저히 분리하면서 대규모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우려했던 지역 그러니까 헌재 주변보다는 오히려 예. 광화문 등 다른 지역에서 이 산발적인 실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몸싸움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7차 때와는 달리 이제 8차 때의 양쪽 집회를 보면 네. 헌재에 좀 많이 모여 있고 헌재에 좀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차이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먼저 퇴진 행동을 보면요, 예. 주로 이 청와대를 기존 행진은 청와대를 이렇게 애워싸는 행진을 그렇었죠. 했었는데 이번엔 예. 청와대 그리고 총리공관, 헌재 이렇게 세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청와대 방향 행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는 의미이고 또 총리공관으로 행진하는 거는 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내각의 총사퇴 그리고 헌재 방향 행진은 조속한 탄핵 판결을 촉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박사모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헌재 인근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했었는데요. 예. 이 역시 헌재를 향해서 탄핵 심판 기각을 촉구하고 또 청와대 방면에 꽃을 놓고 오는 그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면서 예. 우리는 대통령 편이다 이런 예. 메시지를 주기 위한 행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관심거리가 이제 양측의 집회 인원수 뭐 다 이제 숫자가 너무 달라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퇴진 행동은 오후 7시에 예. 본인들 추산으로 60만 명이 모였다. 60만 명.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예. 비슷한 시각에 경찰은 6만 3천 명이 모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10배 정도? 예. 평소보다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한 5배, 6배 정도, 4, 5배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오늘은 네. 좀 10배 차이가 나서 조금 많고요. 예. 사실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는 차이가 더 심합니다. 지금 경찰 추산이 3만 7천 명, 가장 많이 모였을 때 3만 7천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지금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약 자, 30배 차이가 나네요. 3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탄핵 전후에 좀 집회 상황은 좀 아무래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뭐 네.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탄핵 후와 탄핵 전 네. 비교해 보면. 그 퇴진 행동이 주최하고 있는 그 촛불 집회, 그 주말 촛불 집회는 탄핵 직전 주말인 6차 집회 때죠. 그러니까 예. 지지난번 6차 집회 때 주최 측 추산 232만 명이 모였는데 예. 이때 이렇게 정점을 찍고 탄핵 이후부터는 참가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목표였던 국회 탄핵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탄핵 이후 더욱 아까도 리포트로 보셨지만 그렇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정치구호가 등장을 했고 예. 여기에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응집할 수 있는 응집력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 친박단체의 경우에는 탄핵 이후에 집회 동기가 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헌재 판결로 박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위기감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서주민 기동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모임입니다. 혁신과 통합이 이르면 내일 해체를 선언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모레쯤 2선 후퇴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친박이 개파 해체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박 핵심 의원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혁신과 통합이 해체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박 핵심 의원들은 어제 저녁을 함께하며 선제적으로 개파 해체를 선언하고 비주류의 탈당을 막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2선 후퇴 선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박 쪽에 만약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 그런 입장도 취해 주실 거라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맡지 않고 있어 2선 후퇴의 실질적 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든 유승민 의원이든 비주류가 비대위원장 한 사람을 추천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주류 쪽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비주류 내부의 이견은 비주류가 정리해 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전 대표 측과는 물밑 조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주류의 탈당을 막기 위해 친박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패배로 새누리당 비주류는 본격적으로 탈당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박계가 확실하게 비박의 비대위원장 전권을 넘기지 않으면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친박이 얼마나 양보할지, 유승민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탈당 규모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비박계가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탈당을 가장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부산 당원들과 만나 일주일 정도 고민한 후 최종 결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주류 일부 의원들은 오늘 서울 시내에서 만나 탈당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탈당이나 이런 것도 좀 선택지에 있는 건가요? 일단 논의해 보겠습니다. 비박의 핵심 인사는 결국 탈당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김무성계 등을 중심으로 20명 정도는 탈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박의 다른 축인 유승민 의원 측은 일단 당내 투쟁을 더 해보자는 기류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짓다가 좀 패전백이 돼가지고 보다 사는 요즘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비박 의원은 비박계가 비대위원장 실권을 쥐고 친박 핵심이 이선 후퇴한다면 굳이 당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박이 유승민 의원 등 비박 핵심에 비대위원장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게 변수입니다. 이럴 경우 김무성계를 중심으로 선도 탈당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승민 의원이 동참하느냐에 탈당 규모가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점점 구체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고별 기자회견에서 포용의 리더십을 언급을 했고 박 대통령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귀국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는데 1월 8일쯤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Really consider seriously how best and what I should and I could do for my country, Korea. 유엔에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권 도전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I'll try to meet as many people as possible, which may include political leaders and leaders of the community societies. 반 총장인 한국 국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 총장인 한국 국민이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잃고 싶지 않으려 한다며 최순실 사태를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로 보는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반 총장이 박 대통령 비판에 나서면서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 중순 귀국 예정이던 반 총장은 계획을 앞당겨 8일쯤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귀국을 앞당긴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낸 이의 신청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고 일종의 탄원서 수준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요. 검찰도 수사기록 제출 절차 등을 헌재와 협의 중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들어간 뒤 두 번째 맞는 주말이지만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이 출근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 및 법률 관계 모두를 다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각돼야 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의거해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은 위법하다고 낸 이의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이 수사기록 제출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이의 신청을 탄원서 수준으로 보고 결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통진당 해산 선고 때도 같은 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수사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검찰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해석이 갈리는 만큼 헌재 측에 좀 더 정확한 법 해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헌재 역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고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재판도 열리지 않아 자료 제출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8주째 주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제출한 탄핵 답변서를 토대로 관저에서 법률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4쪽 분량인 탄핵 답변서입니다. 탄핵 소추를 담당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헌재에서 답변서를 전달받았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있는 다른 소추위원들에게도 보여주거나 전달하지 않은 채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소추위원은 답변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만 갖고 있고 첫 번째 답변서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별로 없다고 들었다고만 전했습니다. 내일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간 상견례에서도 답변서를 한 번 보여준 뒤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변호인단도 답변서를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서가 공개되면 촛불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중량급 인사로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을 더 보강할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8주째 비상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촛불 집회를 지켜보면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무더기로 출국 금지됐습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에서 진료 기록을 확보해 조작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검찰 수사 단계 땐 출국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와 재벌 간 대가성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80억 원가량을 지원했고 롯데와 SK는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에서 진료 기록부 두상자 분량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특검은 다음 주 초 공식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현판식과 동시에 강제 수사에 돌입할 뜻을 밝힌 만큼 국정농단과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자,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 마트에서 지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라면 코너가 북적입니다. 라면을 박스채 카트에 옮겨 담습니다. 소비자들이 국내 점유율 60%인 농심이 18개 라면 값을 5.5% 올린다고 하자 인상 시점을 사흘 앞두고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오른다고 해서 지금 나왔어요. 서민들은 살기가 좀 힘드네요. 업계 1위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박스채로 라면을 사가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2~3배 이상 늘었습니다. 라면 매대는 금세 듬성듬성 깁니다. 지금은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 여기 다 비어 있었거든요. 요 밑에도 그렇고 박스채로도 사갔어요. 직원들이 팔리는 속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일 정도입니다. 라면 값이 지금 바로 오르는 건 아닌데 신라면이나 짜파게티 농심 라면 중에서도 제일 대품이거든요. 농심은 인건비와 물류비 등 경영 비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기를 틈타 슬그머니 가격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까지 가격이 오르자 배신감마저 듭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안 돼.
서민을 위해서 좀 살려줘야 되지.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살라고 막 오는데 그거 올리면 안 돼요. 팔도와 삼양식품 등 다른 라면 업체들도 값을 올릴 태세입니다. 탄핵의 AI 확산에 사재기까지 국민들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금융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른 생필품 가격도 오를 태세여서 그야말로 서민 경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날,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일제히 0.1%포인트 올렸습니다. 최고 4.5%를 넘어섰습니다. 조달 비용이 올랐다는 것이 이유. 그런데 이 추세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저지선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빵과 맥주, 콜라, 라면이 이미 올랐고 생선, 캔유 등 다른 식음료도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얇아진 지갑 탓에 마트나 백화점보다 값이 싼 전통시장으로 사람이 더 몰리는 이상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6개가 1,000원씩, 6개 1,000원씩. 그나마 마트보다 6분의 1값에 살 수 있는 떨이 상품 점포만 국적입니다. 싼 것만 선택해요. 팔다 못 팔리면 그런 거 싸게 가져가서. 지금 다 안 돼. 다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건 싸니까 좀 되지. 소비심리 위축에 사재기까지. 시장은 이미 혼란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어젯밤 시장 안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 손을 잡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티켓을 거머쥐게 된 3곳의 대기업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공정성 논란 속에 선정 절차를 강행을 했는데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람 기자, 어느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에 신규 면세점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은 롯데와 SK, 신세계, 현대, 신라 이렇게 5곳이 경쟁한 가운데 이번에 롯데와 신세계, 현대 이렇게 3곳이 선정됐고 신라와 SK 2곳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 탑시티 등 중소 중견 기업 3곳은 서울, 부산, 강원 지역의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습니다. 유통 빅3 가운데 서울 시내 면세점을 유일하게 갖지 못했던 현대백화점은 그동안 사업권 획득에 강한 의욕을 보였는데 이번에 특허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작년 면세점 특허를 반납해 절치부심해왔던 SK와 롯데가 부활할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롯데만 부활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롯데와 SK 두 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 이번 면세점 추가 선정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신규 면세점 선정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추후 특검 수사 결과 등에서 비리가 확인될 경우 특허권을 취소할 것이라는 방침 아래 예정대로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즘처럼 추운 날치면 따뜻하고 시원한 대구탕의 입맛을 돋굽니다. 요즘 남해안은 겨울바다의 귀한 손님 대구잡이가 한창입니다. 열흘 정도 빨리 찾아온 대구가 풍어라고 합니다. 대구잡이 현장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 수심 20m 아래에서 그물을 끌어올리자 어른 허벅지만한 대구가 가득합니다. 아, 나 대구 크다! 우와, 나 대구 많이 들었다! 갓 잡아 올린 대구입니다. 길이 1m 정도인데 워낙 무거워서 제가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차가운 조류를 따라 찾아오는 대구는 겨울이 제철입니다. 씨알 굵은 대구를 만난 어민들은 모진 겨울 바람조차 반갑습니다. 대구가 안 올라왔으면 좀 섭섭할 건데 대구가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왔답니다. 왔다. 대구는 동해와 오호츠크에 수심 450m에서 자란 뒤 12월이면 알을 낳기 위해 경남 진해만 일대로 돌아옵니다. 대구 어획량은 남획으로 지난 1989년 3,000톤에서 95년엔 270톤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94년부터 수정란 방류를 시작한 뒤 어획량이 지난해엔 8,000톤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월 달에 한 달에는 방류 사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위판장도 모처럼 활기찬 모습입니다. 하지만 풍어에다
불경기로 소비가 줄면서 대구 한 마리 가격은 지난해보다 1, 2만 원 떨어진 4, 5만 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요즘 유행인 독감은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은 감기와 달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데요.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 문제입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잦은 기침과 고열 증세가 있는 환자가 독감 검사를 받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면서 동네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0살 이상 청소년은 건강보험에서 한 푼도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독감 검사하셨잖아요. 그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셔갖고 비보험이세요. 그래서 2만 원 결제해 주시면 되고요. 약값은 물론 예방접종비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학부모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불만입니다. 5만 원을 넘어가니까 좀 차라리 가벼운 감기 쪽을 의료보험을 안 하더라도 좀 이런 독감 쪽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감은 중증으로 번질 위험이 높은 10살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만 건강보험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건강한 청소년과 일반인은 일반 감기약으로 처방해도 회복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건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위험 연령층과 똑같이 독감 검사와 타미플루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 겁니다. 타미플루 처방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까지 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병의원들이 지나치게 수익만 쫓는다는 비판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대신 병의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여성들. 내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 참가자입니다. 개최국인 필리핀의 대표 관광지 세부를 찾았는데 고래상어 근처까지 보트를 타고 가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연출하는 행위가 멸종 위기종인 고래상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빈축을 샀습니다. 자선 경매 사이트 체리티 버즈에 이방카 트럼프와의 커피 타임이 올라왔습니다. 40분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입찰가는 72,800달러, 우리 돈 8,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방카 측은 경매로 마련한 돈을 아동병원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커피 타임이 비공식적 정책 개입을 나올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결국 취소했습니다. 빌딩 꼭대기에 아찔한 고공 스케이트장이 마련됐습니다. BMW 그룹이 러시아 오코 빌딩 꼭대기층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54m로 63빌딩보다 100m나 높습니다. 입장료는 시간에 따라 최고 5,000루블, 우리 돈 96,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강릉에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모의고사 격인 4차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강자 심석희와 다소 주춤했던 이정수가 1,500m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며 평창 올림픽 희망을 밝혔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심석희가 12,000 고향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으며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가장 안쪽 레인에서 출발한 심석희. 바깥쪽 코스에서 추월을 시도하며 선두를 탈환합니다. 마지막 코스를 앞두고 캐나다 선수들과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결국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심석희는 이번 시즌 4차례의 월드컵 경기 1,5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 종목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남자 1,500m에선 이정수가 대역전극을 펼치며 이번 시즌 2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소치올림픽 3관왕 안현수가 준결승에서 떨어져 금메달의 주인공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한 바퀴를 앞두고 4위에 머물며 메달권에서 멀어져 보였던 이정수. 바깥쪽 코스에서 추월을 시도하더니 순식간에 안쪽 코스 진입에 성공합니다. 결국 반바퀴를 남겨놓고 짜릿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정수.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내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한편 여자 1,000m에선 최민정이 은메달을,
남자 1000m에선 우리 선수 3명이 출전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휴일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공기가 조금 탁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다소 많았는데요.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경우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한낮에도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후로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 토요일 뉴스판 마칩니다. TV조선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